자,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함성.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이재명.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이재명!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이재명! 부르자. 네, 이재명 후보의 든든한 지원군인 국회의원님들 모두 연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네, 후보님과 손을 잡고 승리의 만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우리의 승리를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이재명. 유능한 더 나은 이재명! 우리 모두 유능한 같이 이재명. 이재명! 유능한 제대로 된 세상 이재명!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이재명! 유능한 앞으로 더 앞으로 제대로 바뀔 세상 우리가 만들어보자.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이재명! 유능한! 유능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네, 천안 시민께서 꽃바구니를 전달하십니다. 네, 어머니 너무너무 좋아 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은 이제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자, 만세 포즈 한번 취해 주십시오. 사진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네, 천안, 충남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네, 뒤로 돌아서 만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예쁩니다. 좋습니다. 네, 의원님들은 이제 연단 아래로 내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빠라바라밤 대한민국호의 힘찬 도약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서로들 너무 좋아하시는군요. 네, 오늘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네, 예뻐요. 예쁜 거 받으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충남 시민께 오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과 서약자 두 분께서는 서명을 해주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자 두 분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서명은 후보님 연설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말씀 너무너무 듣고 싶으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천안 아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이셨는데 천안 아산이 좀 좁은가 봐요. 자리가 이거밖에 없는가 봐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간단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지금 좀 전에 들었는데 요 자리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경쟁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고 결국 또 함께 해야 될 공동체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우리 먼저 어려운 일 당하신 그분들 묵념 잠깐만 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네, 잠깐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나라 정말 공정하고 희망 넘치는 나라 만들어야죠. 모두가 행복한 나라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영상 기자님들 다 찍으셨어요? 아니 혹시 더 필요하시면 네, 그러면은 우리 영상 기자님들이 조금 비켜주시면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아산 시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천안 아산을 위해, 충청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재명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은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넘치는 나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편갈라 싸우지 않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 경제가 살아서 지속 성장하는 나라 꼭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근처 어디에 울고 넘는 박달재 있지요? 그 천등난 박달재 밑이 제 처가여요. 이서방, 충청사회 이서방이 여러분께 저는 사드 같은 거 말고 훨씬 더 훌륭한 여러분께 도움되는 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환영하시죠? 우리 뭘 싸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 테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아마 추경 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는 데서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가지고 내 표를 얻겠다, 이게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들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예산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우리 정치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와요. 이게 양당 독재 체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또 우리 국민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으니까 아우 정말 싫다,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게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환경 때문에 상대방 실수가 곧 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발목 잡아가지고 상대방이 국민들한테 지탄받으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이런 걸 구태정치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 벌어지고 있죠. 말로는 50조 원 지원한다고 해놓고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35조 원 지원하라고 말해놓고 단 다른 거 쓰지 말고 아껴서 해라. 이 위기 상황에 대체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받고 우리 프리랜서 노동자들 힘들어하니까 그나마 17조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추가 마련해서 지금까지 입은 손해, 앞으로 입을 손해 확실하게 보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아, 집권 세력 미워해서 나한테 표 주겠지. 이런 식의 정치 이제 하지 말아야죠. 제3의 선택이 필요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 합쳐가지고 각자 영역 맡아가지고 잘한 다음에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잘하기 경쟁해서 국민의 삶 개선하는 것이 진짜 정치죠. 이재명이 그런 합리적인 정치, 통합의 정치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가 요새 조금 진화를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속도는 빨라지는데 치명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조그만해져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진화하면 대책도 진화해야 되겠죠? 원천 봉쇄 불가능하게 됐으면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최대한 경제활동하면서 생기는 문제, 중환자 철저하게 관리하고 생기는 문제들 잘 대비하는 게 맞겠죠? 상대가 진화하는 만큼 방역도 우리도 진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역으로 경제생활, 일상생활 신속하게 복구하고 중환자 확실하게 관리하면서 경제회복 신속하게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인데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가 여러 사정, 특히 야당의 발목 잡기, 빚 늘어난다 이런 타령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했어요. 다른 나라 GDP의 15% 지원했는데 우리 겨우 5% 했습니다. 이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 다 자영업자들 빚으로, 우리 국민들의 손실로 양극화, 격화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 손해본 거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죠? 정부, 즉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특정한 소수들의 손해를 당연히 우리 국민이 책임져야 되겠죠? 이재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나라, 그게 바로 공정한 나라이고 그게 바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이 당선되면 3월 10일부터 인수위 안에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입은 손실 다 보존해드리는 방법, 코로나 때문에 빚져서 신용불량된 사람은 전부 신용 대사면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진 빚, 늘어난 빚 우리 국가가 인수해서 채무 조정하고 필요하면 탕감해서 다시 일상적 경제활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백신 부스터샷 맞고 있죠? 백신만 부스터샷 맞으면 되겠습니까? 경제도 부스터샷을 해야죠.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 방역에 따른 피해 최소화시키는 PPP 프로그램 다 선진국들이 했던 겁니다. 정책 대출에서 인건비, 임대료 이런 고정비 다 까줘야죠. 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금 주기 바라십니까? 매출을 올려주기 바라십니까? 매출을 올려야죠. 현금으로 주면 밀린 월세 갚고 은행에 적금해버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출을 하게 되면, 통닭을 사면 통닭집 주인이 닭 사야 되잖아요. 그죠? 닭집 주인은 닭 키우려면 사료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닭집 주인이 그냥 통닭 팔아서 돈 남으면 그냥 있습니까?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죠. 막걸리 한잔한 막걸리집 주인 돈 벌었으면
우리 집에 아이들 용돈이라도 줘서 문방구가 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는 순환이어서 경제를 아는 사람이 경제를 맡아야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동의하십니까? 그저 나라 빚지만 안 된다. 현금 줘야 좋아한다. 너는 왜 지역 화폐 줘가지고 매출을 올린다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돈이면 국민들한테 소득 지원해주고 단 석 달 안에 반드시 동네에서 쬐까만한 가게에서만 써라. 그러면 매출 올라가고 소득 늘어나고 2배로 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실력이죠. 우리가 수없이 지원금 지급했지만 2020년 첫 해 1회 지역화폐로 지급한 구천국민재난지원금, 그때 여러분 2-3달 동안 대목이었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후에 현금 나눠줬더니 경제가 별로 살아나질 않아요. 맞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를 살려야죠. 민생 살려야죠. 그런데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세상사를 잘 모르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무책임하거나 무지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실적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사령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우리나라 주식값이 떨어지죠? 세계 경제가 경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빠지겠지요? 중국에 불필요한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자극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해야지요. 그런데 하다못해 주한미군 사령관조차도 성주 사드면 충분하다, 수도권 방어에 사드는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이러는데 팔지도 않겠다는 사드를 굳이 1조 5천억 주고 사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닐 겁니다. 설마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알았겠지요. 지금쯤은 철회했겠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알고도 그러는 거다. 왜요? 군사 긴장이 높아져서 안보 불안을 느끼면 보수의 표가 오더라, 이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보를 경제를 훼손해 가면서 악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선제 타격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아니, 미사일 부대 지휘관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외교도 해야 되고 평화도 지켜야 될 대통령이 현실에 있는 상대에게 너 선제 타격해버린다,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갈등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제재할 때 하더라도 조용히 제재를 해야지 시끄럽게 제재하면 싸움만 커지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유가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윤모 후보다. 이거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더 힐이라는 잡지가 한 얘기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한반도가 불안정해진다.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 윤모 씨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경제는 안정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자유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에요. 선제 타격하겠다, 사드 배치하겠다, 불안 조성해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외국 자본 철수하고 외국인들 투자 안 하고 경제 투자 불안정해져서 경제 나빠집니다. 최종 손해는 누가 봅니까, 여러분? 누가 본다고요? 누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안보 불안 조성해가지고 정치적 이익 획득하는 사람들은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안보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훼손하면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제가 경제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제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남시장 8년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 매일경제라고 하는 언론사가 조사를 했어요. 가장 친기업적인 경제 잘 살릴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 임원 50명, 대기업 임원 50명,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누가 1등 했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압도적으로 제가 1등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성남시장 하면서 제가 빈 시유지, 놀고 있는 시유지에 호텔 유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해 줬습니다. 현대중공업 갈 데 없다길래 제가 시유지 또 빌려줬습니다. 장기 3, 40년 임대. 나중에 대신에 시가로 살아 필요하면. 5,000명 고급 연구자가 모이는 R&D 센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두산그룹 갈 데 없어가지고 헤매고 동네에 병원 집다만 흉물이 있길래 제가 여기 용도 바꿔줄 테니까 업무시설 지어서 대신에 전부 두산 계열사가 입주해라. 그래서 세금 늘고 일자리 늘고 동네 식당 밥이라도 한 그릇 더 팔고 두산그룹은 자기들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성남시는 세금 더 걷는 거 말고도 땅 10% 떼서 거기다가 주민센터 지었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를 헐뜯지 않습니까? 왜 기업들한테 혜택을 줬느냐? 왜 특혜 줘서 기업 유치했냐? 아니, 기업이 혜택을 안 주면 안 들어오는데 혜택을 줘서라도 아산, 천안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는 혜택보다 받는 이익이 더 크면 혜택 주고 데려오는 게 맞죠? 법인세도 깎아주고 땅도 무료로 주고, 심지어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들어오면 인건비 지원도 현금으로 해줍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왜 기업 유치한 저를 기업에 혜택 줬다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새만큼 가가지고 인센티브 줘서 기업 유치하겠다고 말하던데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대체 왜 이런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정치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기업 유치하는 거 여러분 제일 천하나산의 중요한 일이죠.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동네 가게도 살고 그래야 땅값도 오를 거 아닙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냥 오라고 고사 지내면 옵니까? 명태 부고포 걸어놓고 빌고 바늘로 찌르고 이러면 기업 옵니까, 여러분?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살릴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그거 보셨어요? 위기의 민주주의.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가는 영화, 옛날 얘기, 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으면 경제가 위기를 맞는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룰라가 서민 경제를 키우면서 세계 8대 경제 대국으로 브라질을 만들어 놨는데 이 검사들과 법조인 카르텔이 거기다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는 무죄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다. 무죄라는 증거는 네가 없앤 것 같다. 유죄 증거는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해가지고 지금 브라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쓰레기차를 뒤져서 음식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으면 경제가 위기를 맞습니다. 정치 보복하고 편갈라 싸우고 증오하고 균열되면 투자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경제가 안 삽니다.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안정된 미래 상황, 즉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된 이 불안한 나라에 경제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말은 뭐 하늘에 별도 따다 들 수 있죠. 다시 우리 이수진 의원 20대 청춘으로 되돌려 보내드릴 수도 있죠. 말이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 약속들을, 이 계획들을 실제로 집행할지 제대로 실천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점쟁이한테 물어봅니까?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사람 따라.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보면 됩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지는 그가 과거에 약속을 지켰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가 실력이 있는지는 그가 과연 과거의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확실하게 실력을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책임질 실력 있는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약속한 거 95% 이상 지켰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 하지 않았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4, 5%는 못 지켰어요. 그건 제도가 바뀌거나 시민들이 싫어하더군요. 여러분,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때 믿을 건 약속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킬 실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바꿀, 오늘보다 더 내일을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천안 아산에는 젊은이들이 많다면서요. 젊은 도시라고 해서 제가 젊은이들에 관한 얘기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딴 동네는 안 하던 건데, 여러분, 저도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 그래서 엄청 싫어하는 거 제가 아는데, 그러나 그때는 어렵기는 했지만 미래가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사대, 우리 여러 의원님들, 이정문 의원님, 우리는 고도성장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도전해서 성취했고 그래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 이거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격화됐고 불공정이 심화됐고 격차가 커졌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면서 저성장이 왔습니다. 이 저성장의 고통, 즉 기회 부족의 피해를 누가 입고 있냐? 바로 청춘세대, 청년들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의 기회가 부족해서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작은 둥지 안에서 누가 떨어져 죽을 것이냐? 밀어내기,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남녀로 편을 가르고 지방과 서울로 편을 갈라서 서로 밀어내기 싸우고 친구가 적이 되고 경쟁이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고, 그리고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부분은 바로 정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은
잘 싸우게 만들고 한쪽 편들어서 한쪽을 적으로 만들어서 대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둥지를 키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쟁에서 탈락해도 떨어져 죽지는 않는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그런 사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목, 우리 정치인의 몫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편가르기 하지 말고 증오하고 분열하게 하지 말고 정치가 통합과 화해에 기여해야 됩니다. 회복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정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과 불합리에 그 억울한 피해를 통째로 떠안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 기본소득 얘기했습니다. 왜? 저는 7,000원이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 월급 받기 위해서 공장에 다니다가 장애인 됐습니다. 7,000원만 누가 지원해 줬으면 학원 다니고 공부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알바 시간이라도 줄여주자, 자기 역량 개발할 시간이라도 주자, 어디 여행이라도 하면 자유롭게 다닐 기회를 주자고 해서 청년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 가게도 살리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교육받을 기회를 줘야 하고 교육 내용을 혁신해서 우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해줘야죠. 더하기 요즘은 청년들이 주거 비용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문지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다 집에서 부모 밑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 따로따로 살아요.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 집을 구하려 했더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청년들에겐 돈도 안 빌려준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최근에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일정액을 적금하면 거기다 이자 높이 주고 보조금 조금 줘서 목돈 마련하는 거 했더니 미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죠? 액수가 너무 적어요. 대상자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지원액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정부로부터 혜택받지 못하는 게 청년들이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청년 맞습니다. 예산 편성표 보면 청년 예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 희망저축 이거 소액으로 하지 말고 5년간 5천만 원까지 원하면 재형저축처럼 재형저축할 수 있게 해주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자 조금 지원해주고 정부 보조금 조금 더 지원해주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청년들 집 사기가 너무 어렵죠? 돈을 안 빌려줍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줘요. 처음으로 집을 사는 청년들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에게 대해서는 집 살 때 담보대출 90%까지 풀어주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금융 유동성이 문제가 되면 집 두 채 이상 가지는 사람, 투기하려고 건물 사는 사람 대출 줄이면 되잖아요. 왜 그 집 한 채 조그마한 거 사겠다는데 그것까지 규제를 해가 집을 못 사게 합니까? 이게 바로 구체적 타당성이죠. 정책의 현장성입니다. 이런 거는 이재명이 전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송영길 당대표께서 주로 하시는 누구나 집 토지 수용해서 토지 택집이 얼마 안 듭니다. 건축비 평당 400만 원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아파트 한 평의 분양가가 3천만 원씩 합니까? 보통 1,500만 원 이내면 적정하게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빼고. 지방은 제가 보기엔 1,000만 원도 안 듭니다. 20평 해봐야 2억밖에 안 든다 그 말이죠. 시중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건축 토지 가격은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90%까지 빌려주고 5천만 원 목돈 마련하게 해서
집 사게 하면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끌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발표한 겁니다. 잘했죠, 여러분? 이재명은 한다면 했고 한다면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죠. 언제나.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저의 증거는 우리 성남 시민들, 경기도민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 경기도를 좀 다녀봤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증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용 후기 좀 써주시겠습니까? 성남시장으로 써봤더니 일 잘하더라. 재구매해야 되겠다. 경기도지사로 우리가 써봤더니 잘해서 나한테 혜택이 있더라. 세금 더 받아간 것도 아닌데 혜택은 훨씬 늘었더라. 증거해 주겠냐고 했더니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는 역시 먼저 사본 사람들의 경험이 중요하죠. 성남시민, 경기도민들이 보증하고 실적으로 국민들께서 검증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 이게 바로 증거, 유능함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가 가장 성남시장다웠다. 이재명이 도지사일 때 가장 경기도지사다웠다. 경기도지사는 대권 과도의 무덤이라는데 농부가 왜 밭을 탓합니까?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대한민국 대통령 다웠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요? 여러분, 3월 9일에 하는 일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느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3월 9일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하는 일이고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나라의 주인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도 국민들이십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작은 고난을 맡겼을 때 큰 성과로 보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약속을 지킬 것이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한반도를 따스하게 만드는 안정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주세요. 힘을 낼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기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가장 유용한 도구를 골라주십시오. 이제 해도 떨어지려고 하고 이제 그만 가봐야 계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정치 보복이 횡행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죠. 우리가 13년 전에 그 일을 다시 반복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넘어서서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더 훌륭한 도구를 선택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바꾸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이 기회를 주시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역사를 만드는 주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유능한